안녕하세요.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 에이스 분들 이제 속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고요. 오늘 레스터하고 구역 통계.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레스터 분석이랑. 그리고 오늘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과제 확인하고 갈게요. 저희 읍면동 동계랑 CSV 가져와야죠. 이렇게. 동별인구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폰트 깨질 때는 인코딩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윈도우 949가 깨지면 UTF-8 하면은 폰트가 안 깨졌죠. 인구 같은 경우에는 경위도 좌표가 없기 때문에 no geometry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add no geometry.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에서 9 하고 읍면 동네임이 쭉 있고 동별인구 보시면은 행정동 이름이 쭉 있어요. 그리고 세대수, 인구 합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데이터랑 이 인구 통계 데이터랑 이 행정동 경계 데이터랑 조인을 해줘야 되니까는 공동된 키값이 있는 행정동이랑 여기 ADM 언더바 DRNM 이거랑 조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인을 하기 위해서 조인하고 플러스 눌러주시고 서울 동별인구 뭐랑 해준다고요? 행정동. 그 타겟 필드는 NM이라고 했었죠. NM. 이렇게 해주고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는 테이블명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거는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아니면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2011부 정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여기는 기존에는 여기까지만 있었는데 2019 접두사를 붙인 인구 통계 데이터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붙인 거는 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려면은 엑스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엑스포트 하셔서 Save Features 이렇게 해서 OK 해주시면은 이거는 속성을 보시면은 조인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은 테이블이 붙었죠. 여기 폰트가 깨지는 거는 쉐입 파일이 10글자인가 8글자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폰트가 깨집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은 내보내실 때 S3 쉐입이 아니라 지오 패키지로 내보내시면 돼요. 지오 패키지라고 요새 새로 나온 표준 포맷이에요. 오픈소스 쪽에서 쓰는 표준 포맷. 그래서 똑같이 내보내 주시면은 얘는 폰트가 안 깨지죠. 필드명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입 같은 경우에는 쉐입으로 하시려면은 필드명을 좀 짧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처럼 깨지지가 않아요.
깨지지 않으려면은 필드명을 좀 짧게 해줘야죠. 2019로 없애면은 되겠죠. 홍보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삭제할까요? 삭제하고 내보낼게요. 엑스포트. 홈페이지 보면은 이건 조금 살아있죠. 접두어를 2019 날려가지고 조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시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레스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벡터를 분석을 했는데, 레스터 분석은 뭐냐면은 그 DM 데이터처럼 아까 조그만 셀이 되는 거죠. 셀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벡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각각의 노드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공간 분석을 할 때 많이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그래서 레스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 없이 바로 위아래에 있는 상하관계에 있는 데이터만 중첩을 해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 분석 같은 걸 할 때는 주로 레스터 분석으로 하시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레스터, 격자 셀들을 위아래에 있는 것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요. 그래서 레스터는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우리 용도 지역이라든가 도로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디스크리트죠. 딱 구분할 수 있는 값으로 된 게 하나의 방법이 있고 하나는 또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등고선, 물, 뭐 기온 그런 것들은 이쪽이 표고가 있다고 해서 이쪽이 표고가 없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된 지형들을 분석하는 그런 레스터 방식이 있습니다. DM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스터 분석은 이제 벡터랑 똑같이 레이어가 하나일 때하고 두 개 이상일 때하고의 분석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일 때는 한 개의 값에서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표준화 해주는 거죠. 뭐 1부터 3까지는 5점을 주고, 뭐 3부터 7까지는 3점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점수 등급을 나눠줘서 1부터 5점까지 다시 재분류해주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뭐 가령 DM 데이터 같은 경우는 표고 분석을 할 때 뭐 0부터 뭐 200m까지 있다. 그러면 0부터 50m까지는 낮은 지역이니까 점수를 높게 주겠다. 5점. 50m부터 100m까지는 4점. 그런 식으로 점수를 새롭게 주는 게 리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분류 과정을 거쳐서 셀을 만들어요. 셀값을 다시 부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일단 단일 레이어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저희가 37705 DM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정보를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100m 미만인 지역을 추출을 해볼게요. QGIS 실행을 하시고 PT2에 보시면은 공개 DEM 있죠. 공개 DEM 37705 이미지 배경지도 한번 깔아볼까요? 배경지도 VWorld
여기서 100m 미만인 지역을 추출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레지스터 캘큘레이터가 있어. 레지스터 캘큘레이터. 레지스터 캘큘레이터 실행을 하셔서 37705가 100m 미만이죠. 이렇게 해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죠. 경로를 지정을 해주셔서 오케이. 그래서 레지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해 벡터에서는 벡터 캘큘레이터가 있었죠. 레지스터에서는 레지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값들을 추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셔서 부등호에서 100m 미만인 지역을 추출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100m 미만인 지역이 어딜까요? 이쪽 하얀 곳이죠. 참값이 1입니다. 1. 참값이 1이기 때문에 이쪽 하얀 부분이 100m 미만인 지역이에요. 근데 2하고 0으로 구분이 될 거잖아요. 참 거짓으로 나눠지니까는 거짓은 0인데 여기는 지금 컨티뉴하게 연속된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1과 0 값으로 구분해 주기 위해서 우리 레이어 스타일링을 탭을 열 건데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링 패널을 켜실 수가 있어요. 본 모양 아니면 F7 일단 여기서 싱글 밴드 그레이가 아니라 유니크 밸류를 해주시면 되겠죠. 유니크 밸류 하신 다음에 분류 항상 우리가 벡터에서도 분류 해줬잖아요. 분류 이런 식으로 0하고 1 그래서 1이 참이기 때문에 100m 미만인 지역은 여기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죠? 0값을 지워주니까 1값만 남았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적지 분석 같은 거 할 때 중첩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중첩. 그래서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표고, 병사, 또 뭐 있어요? 뭐 그런 것들, 사면향 그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재분류를 해주는 거죠. 1부터 5점 뭐 그런 식으로 점수값을 줘서 분류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향이 다를 거잖아요. 지표마다 나는 뭐 표를 중요시하겠다. 어떨 때는 뭐 도로와의 접근성을 중요시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가중치를. 이런 가중치는
보통 AHP 기법을 이용을 해서 가중치를 주게 돼요. 여기서는 75%, 25% 있으니까는 여기 데이터에 0.75를 곱해주고 여기 데이터에 0.25를 곱해줘서 더해줘서 정수만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시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레스터 분석도 불린 연산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집합 아니면 합집합 그런 것을 똑같이 엔드 연산이라든가 오화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네, 큐저에서 분석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망고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실 거예요. 망고 스크립트는 뭐냐 하면은 어, 우리나라 망고 소프트에서 좀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레스터 분석 같은 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오픈소스가 유용한 게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오픈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브록이 있습니다. 브록. 여기에 보시면은 지오데이터 여기에 보면은 QGIS 스크립트 마스터라고 있어요. 스크립트 이거를 다 설치를 해주실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면은 프로세싱 툴박스에서 이 파이썬 스크립트 있죠? 클릭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애드 스크립트 투 툴박스 클릭을 하시고 이걸 다 선택을 하셔서 열기. 그러면 툴박스 하단에 스크립트 망고 시스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쓸 거는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서 저희가 필요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알려드릴 거는 이제 유클리드 분석을 하실 건데 접근성이죠. 도로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아니면 철도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있을까요? 접경 지역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등거리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망고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큐저에서 제공하는 거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걸 이용하셔서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서 접근도에 따라서 값이 다 매겨지게 됩니다. 해볼게요. 우리 수치지도에서 도로, 우리 실습 데이터에 보시면은 수치지도 있고 거기에 도로 N3A 001000 있었죠. 이 도로에서 접근성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하셔서 접근성을 구해볼게요. 주시고 영역을 정해 주셔야 돼요. 영역을 안 정하면 어떻게 돼요? 온 지구를 덮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지셔야 돼요. 377, 이 레이어만큼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셀 사이즈는 적당한 사이즈를 주셔야죠. 너무 작으면은 분석하는데 오래 걸리니까는 여기서는 한 10m 줘볼까요? 10m? 런 바로 이렇게 도로에서 거리에 따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조금 교재에서처럼 변하려면 스타일링을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링을 통해서 지금 싱글밴드 그레이를 싱글밴드 스톡 컬러 유사 색상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인버트 컬러 램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교재에서처럼 하시려면은 스펙트럴 컬러 램프에 이쪽 풀다운 메뉴 누르셔가지고 스펙트럴, 터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면은 거리에 따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뭐래요? 재분류를 하는 거죠. 거리에 따라서 0부터 10m까지는 1점, 10부터 20m까지는 2점, 20부터 100m까지는 3점, 뭐 그런 식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레스터 클래시피케이션. 여기 망고 시스템에 보시면 있어요. 레스터 리클래시피케이션. 밑에서 세 번째. 디스턴스 레스터를 0부터 10 하면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50까지는 1점, 50부터 100까지는 2점, 100부터 150까지는 3점, 그죠? 150부터 200까지는 4점, 뭐 이런 식으로 시작값, 끝값, 점수 이런 식의 점수를 넣고 실행을 해버리면은 재분류에서 나타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 4가 각각의 값을 줬기 때문에 이 레이어 스타일링에서 유니크 밸류를 하게 되면은 1, 2, 3, 4점으로 딱 구분해서 점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걔는 재분류 해줬다. 그건 실습. 레스터 캐큘레이터를 활용해요. 고도 40m 이하와 경사 5도 이하 지역을 찾아보자. DM30TIF랑 슬로프 30TIF를 불러와서 해보실게요. 자료는 PT3의 플러드 폴더에 있습니다. PT3의 플러드 폴더에 서울시 DM 하고 슬로프 나왔죠.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고도 40m 이하와 경사도 5도 이하인 지역을 찾아야 돼요.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셔서 고도, 표고 DM 데이터가 얼마요? 40 이하죠. 40 이하고 42면서니까는 뭐예요? 엔드죠. 엔드 연산자. 엔드. 그 다음에 뭐예요? 슬로프가 몇 도 이하예요? 5도 이하라고 그랬죠. 5도. 5도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저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리설트 하겠습니다. 리설트.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과 0으로 구분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죠. 3인 지역이 어디예요? 1. 색깔이 바뀌었죠. 3은 빨간 거하고 이거는 하늘색으로. 이쪽이 고도가 40m 이하이면서 경사도가 5도 이하인 지역. 그럼 한강 지역이네요. 한강 주변 지역. 항상 침수되는 지역.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잘 되시나요? 레스터 기초. 레스터 기초 과정을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저희가 계속 작업하는 DEM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DEM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높이 나무 그런 것들은 서페이스 모델이 되는 거고, DEM은 이 땅, 순수하게 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표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DM은 저희가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까 단체 톡방에 보낸 것처럼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 DM 만드는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표고를 불러와야죠, 표고. 우리 또 계속하는 수치지도. 여기서 표고는 F로 시작하는 F. F001000, 그리고 N3L. 맞죠? 쭉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좀 진하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DM 만드는 거는 틴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들게 돼요. 틴. 인터폴레이션에 보시면은 틴 인터폴레이션 있죠. 이런 게 뭐냐면은 삼각망으로 해가지고 그림 표고를 구하게 돼요. LF001000 여기 보시면은
높이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높이값이 있어야지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등고 수치라는 필드가 있어요. 이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범위 하셔서 실행, 픽셀 사이즈 너무 작죠. 픽셀 사이즈가 0.1이 아니라 10m 정도 주시면 돼요. X값을 지정해주면은 Y값은 자동으로 따라서 바뀌어지죠. 정사각형이니까. 픽셀 사이즈 이거 잘못 넣게 되면은 한참 돌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픽셀 사이즈 잘못 넣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동을 하시고 다시 돌리셔야 돼요. 이렇게 DM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아까 저희가 실습했던 37705 DM은 지리온에서 제공해준 DM 있잖아요. 이거는 90m짜리예요. 90m. 간격 보이시죠? 길이를 재보면은 그저 한 90m.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든 거는 10m. 정밀하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지역이 소규모 지역이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DM을 만드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또 넓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지리온에서 제공하는 DM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실 거예요.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DM을 직접 만드실 수도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DM 90m랑 우리가 DM 여기도 1m로 있네요. 1m는 더 세밀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DM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건관 저희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레스터 테라인 애널리시스라는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해볼게요. 어, 새 창을 여시고 PT3에 진주시 DM 들어왔죠. 볼게요. 레스터 테라인 애널리시스 여기부터 어스펙트 있죠. 이게 뭐죠? 경사 방향 분석이라고도 하고 사면향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진주시 DM 넣고 런 이렇게 해주면은 0부터 360도까지 저 동그라미니까는 360도부터 여기 90도까지는 북동쪽, 남동쪽 그렇게 되겠죠. 360도를 했을 때. 근데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크지아에서 쓰는 범례를 여기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스타일을 적용을 하실 건데 프로퍼티에 가셔가지고 이 심볼러지에서 스타일 속성에서 스타일 로드 스타일을 하셔서 파일이 불러올 거예요. 우록 여기 QGIS 어스펙트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걸 열기 그래서 로드 스타일
그럼 북쪽은 0도부터 22.5도, 동쪽은 22.5에서 67.5, 이런 식으로 각 각도별로 색깔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흑백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면한 분석 같은 거 가지고 뭘 할까요? 우리가 남향, 남동향, 우리가 뭐 사이트, 입지 같은 거 할 때 북서쪽은 안 좋잖아요. 그늘져서. 그래서 남동향 쪽을 추출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힐쉐이드는 저희가 레스터 시각화할 때 했었죠. 음영기복도. 진주시 DM을 또 넣고 Z 팩터를 2를 준다고 해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보기 위해서 런 이렇게 음영기복도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안 써봤어요. 릴리프는 기복도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도 써본 적이 없어요. 색깔을 보다 거의 뭐 비슷한데 안 써봤습니다. 슬로프 많이 쓰는 게 슬로프 분석이죠. 경사 분석. DM 넣고 런 해주면은 경사가 어떻게 몇 도가 되는지 보통 우리가 개발하기 경사가 심하면은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 분석을 통해서 뭐 5도 미만, 뭐 10도 미만 그런 지역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네, 경사 반영, 기복도, 네, 음영 기복도, 힐쉐이드 했었고요. 이거 시각화하는 거는 저희가 레스터 할 때 했었어요. 시각화하는 거. 그리고 일반적인 적지 분석할 때 과정이에요. 적지 분석할 때 높이, 도로, 스트림, 하천, 뭐 보행로, 식생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높이값을 이용해서 슬로프 분석을 아까 본 것처럼 할 수가 있고 로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죠. 접근성 이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하천도 마찬가지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 접근성 하천과의 뭐 공장 같은 것들은 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식생 같은 것들 분석하면은 뭘 거쳐요? 리클래시파이를 거쳐요. 왜냐면 등급을 줘야 되잖아요. 각각의 이거는 슬로프는 도 단위로 될 거고 도로의 접근성은 미터 단위가 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접근성을 어디까지를 높은 점수를 줄 건지 그런 것들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재분류를 통해서 값을 분류를 해서 아까처럼 가중치를 주겠죠. 나는 어디다 높은 값을 줄 건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AHP를 이용하셔서 가중치를 도출한 다음에 그걸 다 중점을 해서 마지막 최종 적지를 도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과정인데 어, 이거는 제가 보여만 드릴게요. 이거는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따라하셔도 되시는데 회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보기만 할게요. SRTM 플러그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전 지구의 DEM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주시 경계가 있으면은 아까처럼 뭐 진주시 DM이 없다. 만약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SRTM
플러그인을 설치를 합니다. SRTM 플러그인. SRTM. 이걸 설치를 하셔서 실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SRTM 다운로더라고 실행을 해서 캔버스 범위를 이 지도에 맞춰서 정해주게 되면은 이 범위에 해당하는 DM 영상을 내려받게 돼요. 다운로드,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다 유저네임, 패스워드 넣고 OK 누르게 되면은 영상을 내려받게 됩니다. OK. 쭉쭉쭉쭉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각각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로 한 판으로 만든 영상하고 이 두 세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이 영상에서 그 진주시에 해당하는 지역만 추출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용하면은 해외 사업할 때 DEM 데이터는 이걸로 이용을 하셔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잘라내는 거는 이 경계로 잘라내는 거는 여기 레스터에 보시면 익스트랙션 있습니다. 여기서 클립 레스터 바이 마스크 레이어 이용하셔가지고 진주시 경계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진주시 해당하는 DM 데이터를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약 필요하시면은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합치는 버추얼 레스터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바로 내려받으면은 하나로 통판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교재에서처럼 이 과정은 이제 생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주시 경계로 추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피라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각각의 해상도별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작은 영상을. 그래서 좀 빠르게 한반도 전체를 DM 데이터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용량이 커서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각의 축적별로 해상도별로 이 피라미드라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동이 좀 빠르게 하는 도구예요. 레이어 프로퍼티에 보시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진주시 뭐 작은 거는 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좀 넓은 지역들 한반도 전체를 한다. 그럴 때는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게 되면은 저해상도 데이터를 만들어서 조금 편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분석할 때는 원본 데이터를 이동하는 거고 이건 참고적으로만 아시면 돼요. 이건 어디 있냐면은 여기 피라미드라고 있죠. 속성에 여기 보면은 각각의 해상도별로 획득자가 되어 있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빌드 피라미드를 하시면 돼요. 그런 게 다 이렇게 피라미드가 만들어져서 조금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가능지 분석 보통 이제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 조례 같은 데 보면은 최종 표고, 경사도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사업지구별로 그런 기준들을 마련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하시게 되는데 여기선 이걸로 안 하고 다른 걸로 할게요. 결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분석하고 났더니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홍수 취약 지역을 판단을 하는데 서울에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은 어디일까? 그래서 강수량은 253mm 이상이어야 되고 고도는 10m 이하여야 되고 경사는 5도 미만이어야 되고 포장률은 40% 이상이어야 된다. 불토수 포장률은 40% 이상이어야 된다.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만 1000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서울 지역에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구하는 값이에요. 이것들을 계산을 하면은 이거죠. 254m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캘큘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실게요. 새창 하시고 우리 플러드 PT3 플러드에 이 값들을 다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줘요? 뭘로 하면 돼요? 레스터 캘큘레이터죠. 레스터 캘큘레이터 이용하셔서 Dmax 풀이가 어떻게 돼요? 254 그리고 더하기 고도 DM이죠. 이게 몇이요? 10m 미만 경사는 뭐예요? 슬로프는 5도 미만. 그 다음에 뭐야? 포장률. 레이셔는 40 이상이네요. 반대로 했네요. 40 이상. 그다음에 마지막 인구 밀도. 이게 4만 1000명 이상. 플로드.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참인 것 값들만 합치면 되죠. 1. 참이 나온 값들이 1. 그래서 제일 높은 지역이
4점이 되고 제일 낮은 지역이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은 그레이가 아니라 유사 색상. 그래서 교재에서처럼 파란색으로 할 거면 파란색 계통으로 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높은 지역이 이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이 홍수가 위험하다, 취약하다. 이쪽 지역하고. 그래서 위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가 되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레스터 분석 빠르게 끝냈습니다. 잠깐 쉬셨다 8시에 공간 통계 마저 진행을 할게요. 8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CAD 파일을 아큐제이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CAD 파일 같은 경우에는 확장자가 DWG죠. DWG인데 그거는 CAD에서 활용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프로그램과 교환하기 위해서 DXF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수치지형도 버전 2.0 받을 때 위에 보시면은 수치지형도 DXF 파일이라고 있잖아요. 있고 여기 수치지형도 버전 2.0은 GIS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DXF, DWG 파일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거를 DXF로 변환을 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 수치지형도 DXF 파일을 제가 아까 받아놨습니다. 여기서 받게 되면은 이렇게 DXF 파일하고 XML 파일하고 XLXX 엑셀 파일이 하나 있어요. 아마 메타데이터일 거예요. 메타데이터가 뭐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중요한 건 좌표계죠. 좌표계. 이건 5186 좌표계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표계 5186. 그래서 DXF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갖고 오시냐? 이 수치지도에서 이 DXF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애들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가 있죠. 근데 배경지도 깔아봐야죠. 깔아봤는데 안 올라간 거는 왜 그래요? 좌표계가 지정이 안 됐죠. 5186이라고 그랬죠. 제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속성 테이블 열어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버전 2.0은 레이어별로 각각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테이블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값을 추출할 때는 이거를 추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복잡하니까는 이걸 쉐입으로 먼저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5186 좌표계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레이어를 이 속성을 선택하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건물을 찾겠다. 그럼 건물이 뭐예요? B00100이었잖아요. 레이어가 올 유니크 밸류가 있죠. B001421뭐 건물 유형에 따라서 레이어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B001로 시작하는 거를 다 갖고 오고 싶을 때는 SQL 명령어 있었잖아요. like B001로 시작하는 모든 걸 갖고 오겠다. 퍼센트지. 그래서 선택이 됐죠. 건물들만. 이거를 내보내면 되겠죠. 엑스포트 하셔가지고 건물
아, 잘못 내보냈죠. 선택된 것만 내보내야 되잖아요. 셀렉티드 피처 에즈. 그래서 그렇게 건물들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폴리곤이 아니잖아요. 라인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라인으로 바꿔주는 거는 프로세싱 툴박스에 보시면은 라인 투 폴리곤이라고 있습니다. 명령어가 라인 투 폴리곤.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폴리곤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구역계 같은 것들은 구역계 라인만 있을 수 있으니까는 그런 거는 그 구역계만 블럭 잡으셔가지고 내보내셔서 바로 갖고 오시면은 편하게 퀴자에서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좌표계가 맞아야 되죠. 지금 저는 5186 지형도는 5186 좌표계로 되어 있어야지만 제 위치에 가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냥 임의의 도형을 그렸으면은 우리가 이 원래 있는 지형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구역 통계 마지막 공간 통계. 공간 통계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리드를 생성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왜 하냐면은 보통 통계 데이터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행정 경계 위주로 되어 있지만은 행정 경계를 없이 그냥 균등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같은 것도 행정구역 단위라면은 은평구 전체가 똑같은 색깔로 칠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포인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분포를 보고 싶다. 좀 면밀하게. 스타벅스의 분포를 본다 그러면 강남구 전체가 똑같은 색깔로 칠해질 거잖아요. 근데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을 때 이런 그리드를 이용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천이라든가 행정구역 그런 거를 없이 좀 더 균등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리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드는 크게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렉탱글 아니면은 헥사곤 두 개를 이용을 많이 해요. 요새는 헥사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많이 보던 통계 데이터죠.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드 GPKG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드 GPKG. PT3에 그리드 GPKG. 그리드 분석 GPKG. 그럼 서울시 스타벅스 분포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경계하고 서울시 구경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벡터에 리서치 툴에 보면은 크리에이트 그리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실행을 할게요. 그러면 그리드 타입이 포인트, 라인, 렉탱글, 다이아몬드, 헥사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헥사곤 할게요. 헥사곤. 그러니까 그리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정해줘야겠죠. 이거 안 정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 지구를 다 덮어버리겠죠. calculate floor layer를 서울시까지
잡아주고 수평 수직 간격을 정해 주셔야 돼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치로 하시면 되고 교재에는 1500m 해줬습니다. 1500m 이렇게 해주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런 이 서울시 경계로 해가지고 그리드가 생성이 됐는데 우리는 서울시만 잘라내고 싶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뭘 하면 되죠? 클립으로 해서 잘라내면 되겠죠. 서울시 경계로 잘라내면 될 것 같아요. 클립, 클립 이용하셔가지고 그리드를 뭘로 잘라줘요? 서울시 경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벡터에 있었죠. 벡터에 지오 프로세싱 툴에 클립 있습니다. 클립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런 클로즈 이렇게 서울시 경계로만 딱 잘라졌죠. 클립과 인터셉트가 있는데 인터셉트는 두 레이어의 값을 다 갖게 되는 거고 클립은 그냥 빵트로 찍어내듯이 찍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잘라내면은 우리가 스타벅스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그럼 각 그리드에 스타벅스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세에서 넣어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벡터에 보시면은 어널리시스 툴이 있습니다. 어널리시스 툴에 카운트 포인트 인 폴리곤 있어요.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폴리곤은 그리드 말고 클립한 걸로 해줄 거죠. 클립.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포인트는 스타벅스 해줄 거고 가중치는 안 줄 거고 실행을 해줄게요. run. 이 카운트라는 레이어가 새로 생겼어요. 여기 속성을 보면은 F6 불러 속성을 보면은 non point라는 필드가 생겼습니다. 여기 각각의 그리드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스타일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시각화, 그레디에이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밸류는 non 포인트를 해줄 거고 뭐 이퀄 카운트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만약 내추럴 브레이크 같은 것들을 해서 한 개도 없는 지역하고 뭐 두 개에서 6개 있는 지역 15개 4, 5, 6, 4개 제일 많은 데는 34개까지 있네요. 이쪽 명동이죠. 명동 쪽 종로랑 명동 쪽에 스타벅스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테크닉을 모두 이용해서 지도를 간단하게 꾸며 보시면은 지도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바닥이 안 보이니까는 바닥을 좀 보기 위해서 이 투명도를 줄 수가 있겠죠.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지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있을 거잖아요. 검은색보다는 좀 약간 회색이 조금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 필에서 이 스트로크 컬러를 약간 회색 톤으로 톤 다운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구경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경계. 우리 구경계를 갖고 오면 되겠죠. 우리 구경계. 구경계. 서울 구 GPK지에서 구경계만 갖고 와서 이 채워준 거를 안 없애주면 이렇게 구경계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좀 더 명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 통계.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라벨도 붙일 수가 있겠네요. 라벨도 붙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간 보관입니다. 공간 보관. 이 보관은 뭐냐면은 값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우리가 뭐 관측소들이 있죠. 기상청 관측소가 뭐 여기서는 강수량이 1000mm가 내렸다. 이쪽은 500mm가 내렸다. 이 중간 지역은 1000하고 500하고 사이쯤 한 750 정도 되지 않겠냐. 그 중간 지역의 값을 채워주는 게 이 보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핫스팟 열지도 시각화 때 잠깐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그래픽으로만 보여주는 거고 여기서는 커널 밀도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데 열지도 분석 GPKG를 불러오겠습니다. 열지도 분석 GPKG. 열지도 분석 GPKG. 열지도 분석 GPKG. 여기 있죠. 동대문구 건축물, 동대문구 행정동 인구 뭐 이렇게 있네요. 예, 이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건축물 통합정보에서 추출한 이 동대문구 건물들이에요. 보면은 건축물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어, 용도랑 뭐 구조랑 그다음에 준공 연도, 그다음에 뭐 건물 면적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A12, A13 그런 것들이 이제 필드 값인데 이런 필드 값은 우리가 테이블 명세서가 있어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명세서는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데서 제공을 해줘야 돼요. 제공을 안 되면 우리가 이게 무슨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A5가 뭘 나타내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A13이라는 준공연도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30년 이상 된 건물들을 추출해서 열지도 만드는 걸 실습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교재 있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 건물들을 추출할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92년 12월 31일 이전 건물. 아마 이 실습 데이터를 제가 아마 2022년에 만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13이 1992 12월 31일보다 작은 거 찾을 거예요. 이건 뭘로 찾아요? 속성으로 선택하기. 3자. 3자가 안 보이시는 분은 이거를 풀다운 눌러보면은 두 번째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은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3자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field and value를 A13 이게 지금 여기는 문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따옴표를 해줬어요. 12월 31일 이전 건물들을 추출을 해보시오. 그랬더니 19,225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선택된 거를 내보내야죠. export, save selected feature as 하셔서 아웃풋에다 노후 건축물 오케이. 그럼 30년 이상 된 건물들만 추출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열지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포인트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포인트 데이터로. 그래서 이 노후 건축물 데이터를 포인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벡터에 보시면은 지오메트리 툴에 보면은 센트로이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 분석 쪽에서 센트로이드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센트로이드를 이용하실 거예요. 센트로이드 실행하셔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run 하시면 되겠죠. run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폴리곤에 포인트가 하나씩 생성이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히트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 열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지도 만드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히트맵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다른 방법으로 히트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심볼 유형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요. 커널 덴시티라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 있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밀도를 구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포인트에 반경을 정해줘서 얼마나 겹치는지 이게 밀집하면 밀집할수록 겹치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높게 좀 진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공간적인 툴박스에서 히트맵, 인터폴레이션, 히트맵 있습니다.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 여기 아니면 히트맵이라고 치셔도 돼요. 히트맵 그걸 하셔서 반지름 이 포인트의 반지름을 100으로 하는 거죠. 100m 잡아주고 픽셀 사이즈는
10m 해줬습니다. 10m. 픽셀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분석 시간이. 그래서 런 이렇게 나타났어요. 네, 히트맵이랑 아까 뭐 심벌러제 열지도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석이냐면은 이 밀집도가 어느 몇 이상인 지역들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지에서처럼 밀집도가 30 이상인 지역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분석에서 했던 것처럼 레스터 캘큘레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게 30 이상인 지역,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뭉쳐있는 지역을 추출할 수가 있겠죠. 30 이상. 이렇게 해서 오케이. 마찬가지로 1하고 0 참 거짓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유니크 밸류를 해주게 되면은 참이 1이 되는 거죠. 1값. 그러니까 이쪽이 3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걸 지워볼게요. 0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그래서 부열드 켜보시게 되면은 이 지역들이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을 하고 있죠.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쉽게 수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뭐 노후 건축물 대상 지역을 찾을 때 이렇게 건축물의 노후도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더라. 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터도 폴리곤으로 변화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스터가 이제 편집 같은 게 조금 어려우니까는 이 폴리곤을 변환을 해서 우리가 뭐 필요한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 마지막 IDW 역거리 가중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들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점은 몇 점이겠나, 값이 뭐가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인버스 역거리 가중,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얘는 여기에 영향을 안 받겠죠. 얘는 여기에 영향을 받겠죠. 그런 것들을 고해서 우리가 모르는 값을 찾는 방법이 이 IDW입니다. t는 아까 DM 만들 때 했었죠. 삼각만 그려가지고 안 보이는 값들을 이제 칠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죠. 면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서울시 영강 수량 위치 정보를 가지고 오실 건데요. 이 CSV 파일이에요. 그리고 서울시 연강 수량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뭘로 가져와요? 이 쉼표로 가지고 오시겠죠. 다 깨졌죠. 이렇게 다 깨지면은 인코딩이 잘못됐다. UTF-8인이 깨졌으니까는 윈도우 949
안 깨졌죠. 그래서 경도 위도가 있으니까는 이건 포인트 코디네이트 경위도 x가 경도라고 그랬죠. 경위도 경위도 좌표계는 EPSG 4326 add 제대로 들어왔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지도를 한번 깔아봐야죠. 아니, 서울시 경기에 잘 들어왔어요. 서울시, 그죠? 잘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갖고 온 거 좀 뭐라고 그랬어요? CSV잖아요. 이걸 공간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그 공간 데이터를 변환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엑스포트 해주셔야죠. 내보내기. 세이브 피처 에즈 하셔가지고 강수량 해주시고 4316 좌표계를 5181로 해줄게. 5181. 5181이랑 5186이나 뭐 이쪽에서 사용하시는 좌표계 일단 5181로 하겠습니다. 5181. 오케이. 그럼 4316 좌표계가 5181로 좌표 변환을 했습니다. 속성을 보시면은 5181 좌표계죠. 왜 5181로 해주냐면 경기도 좌표계는 도분초이기 때문에 거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옆거리 가중을 하려면은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181 어떤 투영 좌표계로 막 변환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는 삭제해 주시죠. CSV 파일은 삭제를 해주고 여기서 옆거리 가중 어디 있어요? 여기서 IDW 인터폴레이션에 있습니다. IDW 인터폴레이션 옆거리 가중 실행하셔서 input 레이어는 서울시 강수량에 뭐예요? 평균 강수량을 추가를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서울시까지만 하면 되겠죠. 픽셀 사이즈는 교재에서처럼 30조네 30. 런 서울시 강수량에서 평균 강수량 어트리뷰트 속성값은 이걸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런 그럼 각각의 강수량 위치에서 없는 지역의 값을 추출을 했습니다. 제일 밝은 지역이 1590이고 검은 지역이 어두운 지역이 1192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는 필요한 건 서울시만 필요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잘라냈죠. 익스트랙션 추출 클립 레스터 바이 마스크 레이어를 이용하셔가지고 마스크 레이어는 서울시 나머지는 디폴트 런 서울시 강수량만 추출이 됐어요. 근데 흑백이니까는 이거를 컬러로 바꿔주는 거는 레이어 스타일링에서
높은 지역을 빨간색으로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컬러 램프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인버트 컬러 램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비가 많이 오고 여기는 비가 좀 덜 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은 열섬 현상 같은 것들 분석할 때 하실 수가 있겠죠. 이 기상청에서 나온 기온 데이터를 이용하셔가지고 각각의 포인트를 찍어준 데서 이렇게 IDW를 이용을 해서 어떤 열지도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조금 등고선을 만들면은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클립 마스크를 레이어 하나 더 복사해 주실게요. 복사는 우클릭 하셔가지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하나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이제 배경이 될 거고 하나는 등고선으로 변화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에 보면은 맨 밑에 콘타라고 있습니다. 콘타 클릭을 하면은 콘타 간격이 인터벌이 100m 그다음에 주곡선은 500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촘촘하게 해주려면은 주곡선 간격을 교재에서처럼 10m 하면 될 것 같아요. 10m 그다음에 계곡선이죠. 주곡선 계곡선 저는 100m 간격으로 조금 굵은 선을 넣고 싶다 하셔서 선 굵기를 조금 0.46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면은 강수량을 조금 더 강수량의 분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이제 뭘 하면 돼요? 마지막 라벨 강수량 라벨을 넣어줄 겁니다. 라벨 라벨 서울시 강수량 이거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되겠죠. 여기서 라벨 클릭해줘서 노 라벨이 아니라 싱글 라벨 관측 소명보다는 강수량을 넣어주고 싶은 거죠. 숫자를 이렇게 해주고 잘 안 보이니까는 버퍼를 텍스트 버퍼를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1560.583333 이렇게 좀 길어요. 교재에서 저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로 속성을 이용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또 함수가 있습니다. 포맷 넘버를 해주시고 가로 열고 정수만 쓰기 위해서 플러워 우리 엑셀에서 함수 쓸 때 이거 쓰죠. 플로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 단위를 넣기 위해서 이 concatenation 문자 연결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예요. 버티컬 바를 2개 된 거 해주고 문자 밀리미터 이렇게 해주시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숫자가 깔끔하게 정돈이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 조판은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맥캔버스에다가 도면 불러오고 범례 불러오고 분석을 하실 때 범례 같은 거 편집을 해서 작업이 되면은 그냥 화면 캡처해서 복구서에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의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해보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 동안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저희 회사 업무가 GIS 기본으로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걸 알아두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저도 한 일주일 안 쓰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없으시면 이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만 마지막 수업 참여를 하셨어요. 박물관 팀은 제가 조만간 만나서 오프에서 한번 뵙도록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역 본부는 제가 가게 되면은 먼저 아는 척을 해주세요. 화면들을 안 켜셔가지고 제가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